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영단어 30일 완성 레벨 2. 그렇죠, 레벨 2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누구죠? 그렇죠, 최선아입니다. 자, 지난 시간 팝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 팝 퀴즈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일회용 쇼핑백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헝겊으로 된 쇼핑백 사용을 권장하는 바로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BYOB라고도 불리는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Bring your own bag의 풀 문장, 당신의 가방을 가져오세요를 본 따서 BYOB라고 불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팝 퀴즈 우리 정답도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미션 주제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우리 같이 가봐야 될 텐데요. Today's vocab topic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자, 자동차가 보이고요. 사람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까 그 장면이 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많은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잘 몰라서 길을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래요.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죠. 맵이 있어야죠. 약도가 있어야겠군요. 길을 찾자 쭉쭉쭉. 자, 오늘의 과제는요. Directions, 길찾기입니다. 자, 길찾기와 관련된 단어들 이렇게 가서 조금 더 쭉 내려가서 이쪽으로 도세요. 그러면 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아마 듣기 평가 이런 문제에서 Directions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봤을 텐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선생님이랑 어휘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주어진 단어를 사냥을 떠나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자, Directions 파트에 그림이 있는데요. 교과서 8쪽입니다. 자, 함께 보면서 선생님이랑 먼저 첫 번째 지령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령은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Where is the donut shop? 이라고 해서 도넛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보면은요. 도넛 가게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쭉 2블럭 정도는 쭉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로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있네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딱 건너가면 도너츠 가게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단어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에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에서 봤던 거 기억하면서 자, 먼저 어떻게 해요? 쭉 가세요. 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Go straight. 가세요. straight 하면 우리 왜 straight로 파마했다 여러분 그런 말 얘기 많이 듣고 또 하잖아요. straight 하면 쭉이라는 표현이어서 쭉 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아까 블럭을 우리가 2개를 지나갔었거든요. 2 blocks라고 해서요. 블럭이라고 하면 한 구획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지도에서 이렇게 모퉁이를 돌고 이렇게 가는 이런 네모난 구획 하나를 우리가 블럭, 우리말로도 블럭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블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2블럭, 2블럭을 곧장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거든요. 우리가 자, 건너다 일단 잡아볼까요? 선생님 번호 좀 내릴게요. 너무 쫙 붙어있다. 그쵸? 자, 건너세요 하면요. cross. cross는 명사로는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길에서는 갑자기 십자가가 나올 일은 없겠죠. 여기서는 건너다. 그쵸? 건너긴 건너는데 뭘 건넜었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crosswalk 하면요. 이따가도 잡아보겠지만 어때요? 일단 cross라는 것과 walk 2개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횡단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횡단해요? 걸어서 횡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냥 건너면 우리가 무단 횡단이 돼버리고 또 사고가 나니까 안 되고요. 크로스워크를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도넛 가게는 아까 공원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맞은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 맞은편에 라는 형용사형으로 across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뒤에 from 이라는 게 많이 붙어오죠. 그래서 어디 여기가 밑에다 쓸게요. 어디 맞은편에 라는 말로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어디 맞은편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단어는 너무 잘 아는 단어죠. park라고 해서 명사형으로는 공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동사로는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공원이라는 것만 알아둬도 되지만 집에서 항상 아빠가 하시는 거 많이 보죠. 주차하다 라고 하면 park 이런 의미까지 잡아두면 첫 번째 지령은 우리가 완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령은요. 교재에 보시다시피 뭡니까? 남자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How can we get to the nearest laundry? 라고 해서요. 자, 가장 가까운 세탁소 어떻게 가야 될까요? How can we? 라고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답변대로 우리 한번 단어 사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으로 오시죠. 자, 보시면은요. 먼저 일단 go straight 해서 앞에서 잡았던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죠. 자, 쭉 가세요 라고 해서 어떻게 쭉 가요? 곧장 간 다음에 요번에는 왼쪽으로 도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돌다, 턴한다. 우리 유턴 이런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여기서는 유턴, 턴 하세요 라고 동사로 이제 도세요 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왼쪽으로 도십시오. 물론 오른쪽으로 도십시오 라고 하려면 right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turn left, turn right 이렇게 해주면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면 되겠고요. 왼쪽으로 돌긴 도는데 어디에서 아무 데서나 돌면 안 되겠죠. 가다가 한 블럭 가다가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하네요. 우리가 모퉁이라는 말은 corner이라고 해서 길모퉁이 이런 말보다 요즘에는 오히려 영어를 많이 써서 그런지 corner 이런 말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외래어를요. 자, corner 모퉁이에서 돌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블럭을 쭉 갑니다. 그러다가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가서 정확하게 이 여자가 한 번 더 짚어주네요. 세탁소는요 어디 있습니까? 자.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어디 옆에 next to 어디 옆에 있습니다. 자, convenience store 하면 편의점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할게요. step by step. 자,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앞서서 살펴봤던 단어들을 문장 속에 폭폭 집어넣어서 자,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 단어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엔 쌤이랑 칠판에서 3개의 단어 먼저 잠깐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보시면은요. 먼저 acros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across 하면요. 아까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cross라는 거 십자가라는 걸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across 하면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가로질러서 또는 맞은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잡아봤는데요. 요 across에서 A를 싹 빼고요. cross만 한번 볼까요? cross.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아까도 등장했었죠. cross 하면 무슨 뜻입니까? 건너다라는 또 동사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뭘 건너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단횡단하면 안 되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야겠죠. 그러다 보면 crosswalk 하면 횡단보도라는 명사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 across에서 A를 샥 떼고
cross 하면 건너다 라는 동사, 또 cross에다가 walk 합해주면 crosswalk 횡단보도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고요. 단어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그렇죠. across라는 단어인데요. 가로질러 건너서라는 의미입니다. 문장 주시면은요. 자, there is a big mall across from my school 이라고 합니다. across from 나왔네요. 자,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큰 쇼핑몰 같은 건물이 있는데요. 어디에? across from my school. 우리 학교 건너편에, 우리 학교 맞은편에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block 하면은요. 아까 우리 봤었죠.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나게 딱 그려서 한 블럭, 한 구획을 잡아서 도로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속에 넣어보면요. Walk down 2 blocks and you will see the post office라고 이제 길을 가르쳐주는 문장 같은데요. Walk down 2 blocks 하면은요. 자, 그 블럭을요. 2 블럭을 걸어서 내려가세요. 아래쪽으로 2 블럭 걸어 내려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체국이 보일 겁니다. post office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혹시 맥라이언과 탐 행크스가 주연했던 You've Got Mail이라는 영화 본 친구들 있을까요? 자,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요렇게 어디에 있는 위치를 잡아서 가게 이름을 붙였던 아주 예쁜 작은 서점이 있었는데요. 길모퉁이 서점이라고 해서 The Shop Around the Corner이라고 영화 속에 등장했었죠. 네, 실제로는 없는 서점이라고 해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참 예쁘게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corner 이용해서 문장 확인해 볼까요? 자,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위치를 얘기하는 corner, 모퉁이가 봄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요. 봄이 모퉁이에 와 있다. 바로 그것도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해서 바로 길모퉁이에 와 있네.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제 겨울이 가고 나면 금방 봄이야. 이제 곧 봄이야. 라고 이렇게 위치뿐 아니라 시간을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corner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다음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cross 남았는데요. cross에다가 아까 우리 했던 crosswalk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cross 하면은요. 건너다 고요. crosswalk 하면 뭐였습니까? 횡단보도 단어 문장 속에 넣어서 확인합니다. 자, before you cross the street at a crosswalk, look both ways라고 하는 긴 문장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크로스도 잡아봤고 crosswalk도 잡아봤기 때문에 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해라? Look both ways. 그렇죠. 양쪽을 다 잘 살펴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엄마들이 자주 하시는 잔소리가 되겠네요. 자, 이번 단어는 east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동쪽, 이거 모를까봐 할 텐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준비를 했죠.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예문을 볼까요? 자, I've traveled north, south, east, and west라고 하는데요. 나는 북, 남, 동, 서를 여행해 봤다. 즉, 전국을 여행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순서 어때요? 좀 이상한가? 선생님이 틀렸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권에서는 북, 남, 동, 서라고 방향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우리 것대로 할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고집하면 안 되죠. 자, 말이라는 거는요.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서양 문화권에 맞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North, South, East, and Wes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 단어는요. 아까 우리 앞에서 잡았던 left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상대어는 뭡니까? right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왼쪽, 오른쪽, 그리고요. 합체해보면 좋은 동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turn이라는 동사 앞에서 잡아봤었는데요. 돌다라고 해서요. 어떻게? turn left, turn right라고 하죠. 여러분도 지금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이 혼자 앞에서 쇼를 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turn left, turn right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turn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더 잡도록 할게요. 자, turn에는요. 차례 순서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돌다라는 의미 말고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문장처럼 it's your turn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네 차례야, 내 차례야. 그러니까 네가 해 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해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너무 일찍 나왔다. 선생님이 좀 문제를 주려고 했는데요. 이거 알아두세요. 친구들 중에서 서로 싸우면서 막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야 내가 먼저 할래 막 이럴 때는요. 중간에서 한 사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아니까 어떻게 영어로 어른스럽게 take turns. 얘들아 차례를 좀 취해라.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라고 해서 이때는 S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take turns 하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해라. 하자 라고 해서 take turns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잠깐 turn이라는 거 가지고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turn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turn이라고 할 때요. 어느 쪽으로 돌더라? turn left. 그리고 또는 turn right.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라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라 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 말고도 또 아마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turn이라는 동사 말고요. take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방향을 잡아라 라는 말이 될 텐데요. 이때는 take a left라고 해서 왼쪽 편으로 잡아, 오른쪽 편으로 잡아, 어디를? 방향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to까지 넣어서요. turn to 어디로 라는 말이죠. 너의 라는 말을 넣어서 turn to your left, turn to your rig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turn left at the second corner 라고 해서요. 자, 두 번째 모퉁이에서 어떻게 해라? 왼쪽으로 돌아라 라고 해서 turn lef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단어를 문장 속에 집어넣어 보는 이유는 단어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자? 문장 속에 넣어서 실제로 말을 해보자.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park라는 너무나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park 하면 공원 누구나 잘 알고요. 또 동사일 때는 아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좁은 공간에다 차를 세우시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자, 주차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하나 더 지금 parking lot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뭐예요? 주차를 하는 lot 하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당연히 주차장이 되겠죠. 요거 다 넣어서 요리로 한 문장으로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 Please park in the parking lot in the park라고 하네요. park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뭔가 주차장에 계신 아저씨가 이렇게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려는 사람에게 자, please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좀 하세요. park. 주차하세요. 어디에다가?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다가요. 어디에 있는 주차장이냐면요. in the park라고 해서요.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십시오. 주차할 수 있거든요. 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단어 문장 속에 다 잡아봤고요. 아, 하나 남았네요. street라는 게 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자, street 하면요. 거리, 도로, 차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문장으로. 네, the street is famous for various street vendors라고 하는데요. street는 간단했는데 문장은 별로 간단하지 않나?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되죠. 자, 이 거리는요, is famous for, be famous for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쵸? be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한데요. various 하면 다양한 이란 의미입니다. 자, 다양한 뭘로? 거리, vendors, 상인들로 유명하다. vendor 하면 무슨 뜻이죠? 여기서는 상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그 자판기 생각해 보시면요. 혹시 영어로 알고 있나요? vending machine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판기랑 연결해서 street vendors 하면 노점상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노점상으로 아주 유명한 거리인가 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봤고요. 이렇게 메인 요리를 먹어봤으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check it out. 자, 앞에서 배웠던 단어 정확히 요리해서 소화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10쪽 1번 문제고요.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요. 그림을 보시면 베이커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커리는요.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면 The bakery is blank to the library. 자, 라이브러리랑 베이커리랑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다. Next to 해서 the bakery is next to the library라고 하면 되겠네요. 2번 the gas station 주유소 여기 찾았어요. 그쵸? 주유소는 is blank from the parking lot 해서 parking lot 여기 있네요. 두 개가 어떻습니까? 서로 맞은편에 있죠. 이렇게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cross from까지 해서 주차장 맞은편에는요. 주유소가 있습니다. 3번 The bookstore is on the blank of the block 해서 서점은 요 블럭에 어디에 있습니까? 서점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데요. 어때요? 여기 바로 이렇게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n the corner 모퉁이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4번 문제인데요. 자, 한 노부인이 is crossing the street. 자, 여기 요 부인을 얘기하고 있죠. At the blank 해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횡단보도는 cross walk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소위 길친데요.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뭔가 길을 찾아갈 때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옆에 차선에 계신 택시 운전사 아저씨 분들께 참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만약에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길을 물을 때 한국이 아니라 영어권 나라에서 선생님이 길을 물었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번에 선생님이 패턴 팁으로 잡아볼 텐데요.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또는 무엇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패턴인데요. How can I get to 어디 또는 where is 어디 요거 아까 앞에서 우리 잡아봤던 표현인데요. 정말 유용하거든요. 길을 물어봐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어디 또는 where is 어디 선생님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EBS 이곳은요.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매봉 전철역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이 만약 혹시 여기 오는 길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How can I get to 매봉 subway station 해서 매봉 전철역으로 어떻게 가면 되죠? 또는요. 요렇게 Do you know? 라는 거는요. 앞에다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아십니까? 라는 말이니까요. Do you know where is 매봉 subway station? 이라고 해서 자, 매봉 전철역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뭐 excuse me 이런 거 붙여주고요. 또 답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런 말 해주는 센스까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첫 번째 주제 우리 파트 1 다 잡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잡으러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 그림이 나왔는데요. 뭡니까? 여러분이 뉴스 시간에 뉴스 끝나고 뒷부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면 같은데요. 이 아저씨는 누구죠? 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일기 예보를 알려주는 기상 예보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상캐스터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제는 뭡니까? 오늘 두 번째 토픽은요. weather, 날씨에 관한 단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 지금 두 번째 주제 weather 이렇게 나왔는데요. 날씨에 대한 거 맑은 날부터 비 내리는 날 그리고 추운 날까지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먼저 weather 선생님이 쓸게요. 이렇게 weather and seasons라는 토픽으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머릿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먼저 쓰도록 할까요? 우리 시즌스가 있으니까요. 머릿속에 그 계절의 변화를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선생님을 쫓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은 일단요. spr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면 여름이 와요. summer.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fall. 그리고 겨울은요. winter. 그래서 spring, summer, fall, winter 이렇게 계절의 변화 머릿속에 일단 넣고요. 자, 봄에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자, 건조해요. 그래서 dry 하면 건조한, 메마른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건조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죠. wind 하면 바람이 불다라는 게 되는데요. wind 같은 경우에는요. 바람의 종류 중에 혹시 미풍, 뭐 우리 예쁜 말로는 산들바람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breeze라고 해서 여기가 길게 발음되니까요. breeze라고 길게 발음하는 것까지 잡아둘게요. 자, 이렇게 건조한 날씨. 하지만 봄에는 어때요? 날씨가 따뜻하죠. 온화한, 따뜻한 하면 mild라고 하고요. 따뜻한이라고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때요? warm이라는 의미와도 유사어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에는 보통 어떨까요? 하늘이 clear, 그래서 아주 맑아요. 그쵸?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날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 비가 내리기도 하죠. 여름이 되면. 그래서 rain이라고 하면은요,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는 비라는 명사형도 됩니다. 자, 지금 비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짧게 내리는 shower,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shower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shower, 여러분 샤워할 때 어때요? 샤워를 오랫동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샤워는 우리가 간단히 하거든요. 그래서 shower 하면 이게 소나기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잠깐 내리는 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flood라고 해서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하기도 하죠. 그럴 때 flood,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걸 flood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비까지 이제 봤고요.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이 내리겠죠? snow라고 하면은요, 눈이 내리는데요. 눈이 내릴 때는 뭐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heavy snow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눈이 내리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cold해지죠.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가 freeze. 그래서 freezing cold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freeze 하면 어때요? 얼다, 얼어붙다라는 의미로 freezing cold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정도로 계절은요,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어와 문장 속에서 함께 버무려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tep by step 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단어와 문장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건조한 날씨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자, 건조한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dry 하면 마른, 건조한이란 의미고요. In spring, grass and trees are dry. 당연하겠죠. spring, 봄에는요, 어떠냐면요, 풀과 나무들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뭐 조심, 산불 조심해야 되죠. 아, 요 포스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무엇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화인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할 때 gone with the 블랭크에는 wind, 그렇죠. gone with the wind 하면 바람과 함께 뿅 하고 사라지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one with the wind 함께 외워두시면 뭐 바람 이 정도 단어는 영어와 묶어서 외워두면 아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바람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 두자라고 했었던 선생님 살짝 부는 아주 기분 좋은 바람 있죠. 미풍이라고 할 때는요, breeze라고 해서 breeze 단어 기억해 두고요. 단어 문장 속에 the wind blew out the candle 이라고 하네요. 바람이 촛불을 불어서 껐다 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요때 동사 변형 한번 쌤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변형은요. blow, 아이고,
쌤이 조금 낮출게요. blow, blew, blown. 이렇게 3단 변화를 한답니다. blow, blew, blown 해서요. 동사 변형까지 함께 챙겨두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mild라는 단어는요. 온화한, 따뜻한 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mild 할 때 벌써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따뜻한 느낌이요. warm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문장에서는요. It's mild and clear today. 오늘 날씨가 이럴까요? 오늘 날씨는요. 아주 포근하고 또 어때요? 화창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생님이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Singing in the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자, 선생님이 음이 이렇게 좀 나와서 잘 못 잡았는데요. 무슨 음악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뮤지컬 영화의 OST였습니다. Singing in the Rain 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왜 이 노래를 괜히 들려주고 또 선생님이 음도 잘 못 잡으면서 불러봤을까요? Rain 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Rain 하면 비라는 뜻도 되고요. 또 뭡니까? 비가 내리다 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는요. It is likely to rain today.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괜찮겠지만, 자, 오늘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산을 준비해야겠네요.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rainy season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해요. rainy season 하면 뭐 우기라고 이미 옆에 벌써 나왔는데요. 장마철이라는 것과는 약간 다른데요. 우기라고 해서 장마철보다 좀 더 길어진 기간을 얘기할 때요. rainy season이라고 요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비가 적당히 내리면 좋지만 이렇게 내리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다음 단어는요. pour 하면요. 비가 쏟아지다, 억수같이 내리다. 이렇게 내리면 좀 곤란해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문으로 볼게요. It really poured last night. 어젯밤에는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렸다, 쏟아졌다, 펑펑 쏟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poured가 이런 의미가 되는지 다음 여기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 말고도 우리가 주스나 뭐 물 같은 것들을 컵에다가 쫙 따르다라고 할 때도 pour 단어를 쓰거든요. 컵에다가 우리가 마치 물을 따르는 것처럼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라고 할 때 pour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pour the batter into the pan. 요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밀가루 반죽을 프라이팬에다가 부으세요 라고 요리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되겠는데요. 요때 pour 하면은요. 붓다 밀가루 반죽을 그리고 batter 하면은요.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 같지 않습니까? 자, 야구 얘기할 때요. 타자를 얘기하는 batter. 이때는 요리를 얘기를 할 때는요. 타자가 아니고요. 밀가루 반죽을 얘기를 한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이제 우리 다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데요. 폭풍 하면은요. storm. 자, 그렇죠. storm이라고 하면 폭풍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볼게요. After the storm comes the calm. 이 문장은 어때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라서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폭풍 전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한번 폭풍이 내리고 나면 오히려 더 날씨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온 뒤에 우리 어려운 말로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해서 힘들고 그런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좋은 일이 온다 뭐 이런 속담에도 갖다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폭풍 뒤에 고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폭풍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죠. 바로 요 아이들인데요. lightning 하면 번개 치고요. thunder 우르릉 쾅쾅 해서 천둥도 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hurricane. 오히려 뭡니까? storm이라는 단어보다는요, hurricane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훨씬 많이 듣는데요. hurricane 앞에다가 뭔가 사람의 이름, 특히 여성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뭐 요번에는 hurricane 무엇이 왔다, 뭐 Mary가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hurricane 요 문장 한번 볼까요? 자, famous struck by a hurricane이라고 하면은요, 폭풍이, 허리케인이, 뭐 어떤 이름이 붙은 특별한 허리케인이 어때요? 일본을 강타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허리케인 앞에 붙은 그 여성의 이름은요, 여성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이제는 남성 여성의 이름을 1년 동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하면 허리케인이 6번 왔다? 그러면 뭐 3번씩 남성 여성 이렇게 반복해서 take turns 해서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도 선생님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비를 맞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젖겠죠. 그래서 wet이라는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wet 하면은요, 젖은 또는 비가 내리는 이런 단어가 되는데요. 문장 주세요. 자, did you get wet in the rain? 너 비 속에서 get wet 했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 비 맞았어? 친구가 쫙 들어오는데, 교실에 들어오는데요. 비를 다 맞은 거예요. 그럼 did you get wet in the rain?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freeze라고 하면은요, 얼어붙다 라고 해서 우리 freeze 하면 꼼짝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문장으로 볼게요. I'm freezing 이라고 하면은요, 나 추워 라는 말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자, it's freezing cold 라고 하면요, 내가 너무 추워 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요 freeze 라는 거는요, 동사 변형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freeze 하면은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freeze, froze. 자, 이쪽에다 쓸게요. frozen. 이렇게 해서요. freeze, froze, frozen, freeze, froze, frozen. 이라고 동사 변형까지 잡아두고 이제 날씨라는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weather 하면 날씨라는 뜻이 되는데요. 문장 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How's the weather? 이라고 하면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날씨를 물어보는 문장으로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날씨에 대한 좀 아주 유용한 표현이 하나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요, 요런 문장이 있는데요. I feel under the weather. weather가 들어가서요, 내가 날씨를 느끼긴 느끼는데요. under, 날씨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몸이 불편하다라고 쓰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I feel under the weather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은 뭐 이렇게 얘기할 일은 별로 없겠죠? 자, 마지막 단어 우리 보도록 할게요. season이라고 하면요, 계절이란 뜻인데요. 자, 문장으로 보실까요?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 seasons가 있답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팝 퀴즈가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 다 했고요. 앞서서 우리가 바람과 관련돼서 배웠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breeze라는 미풍이라는 단어였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이 문장으로 그건 식은 죽 먹기야. 그건 식은 죽 먹기야 라는 문장에 breeze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요 주소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3강에서 함께 만날 텐데요. 3강에서 다룰 주제는 library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take care and bye!